맞는데 이거는 안 맞는다는 논문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배에서 3배속은 봐야 되니까는 그렇게 치면은 100개 가까이 봐야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미리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논문을 주로 이제 찾아볼 때 저희 주제를 서치를 할 때 네.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학술지 논문은 좀 대부분 2-3페이지 정도? 많아야 10페이지 정도가 학술 대회 논문. 학술 대회 논문. 네, 짧죠.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저는 주로 봤었는데 아,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예, 수업 시간에 추천해 주신 게 학위 논문도 이런 식으로 예, 찾아볼 수 있다 말씀을 그쵸? 해주셔가지고 봤더니 성향이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쵸. 좀 많이 길고 그래서 예. 주로 제가 원하는 주제를 네. 찾을 때 학위 논문을 봐라, 학술 네. 논문을 봐라. 요게 좀 궁금했어요. 한번 찾아보죠. 지금. 원하시는 분야가 아까 게임피케이션 스타트업으로 갈 거 아니에요? 네. 모티베이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짜자자 보게 되면은 네 책도 검색이 되죠. 이렇게 책도 있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거 컴퓨터스 인 휴먼 비헤이비어라는 게 뒤에 있는 게 저널명이거든요. 이 분야에서 유명한 저널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당연히 학술 논문이 떠요. 그러니까 논문도 보게 되면 이제 학위 논문이라고 해서 석사 박사 받을 때 쓰는 논문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대학원생이나 저 같은 교수들이 많이 쓰는 논문이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저널에 발표한 논문은 뭐 책 같은 거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우리 논문 찾을 때 많이 검색되는 게 학술 대회 프로시딩이에요. 학술 대회는 보통 가가지고 발표하죠. 20분 정도. 네. 또 포스터라고 해서 벽보처럼 붙여놓고 발표하는 건데 네. 그걸 책으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분량이 훨씬 짧아요. 그리고 학술대회 논문은 검증을 하지 않아요. 잘 심사가 있지만 보통 그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서로 밍글링 하려고 하는 모임이 많다 보니까 막 디테일하게 막 왜 데이터가 충실하지가 않아, 검증을 왜 10번 안 해서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독특한데? 데이터가 약간 있는데 한번 보자 뭐 이렇게 된 모임이 학술대회여서 성격이 다르다고 보면 돼요. 내가 논문을 쓸 때 당연히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춰지는 게 좋죠. 내가 연구하려는 분야에서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어떤 전공 서적도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학술 논문도 참고하고 그 다음에 프로시딩 참고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밸런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어떤 머처링 오브 게이미피케이션 리서치라고 해서 이건 아마도 엠피리컬 리서치 같은데 엠피리컬 리서치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연구들을 정리한 연구예요. 정리한 연구.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게 되면 나랑 관련이 없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페이퍼를 잘 보면 도움이 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 분야를 혼자서 50개의 논문을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논문 하나 잘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수십 개를 찾은 거를 싹 정리해 주니까는 마치 잘 조리가 되어 있는 정찬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요거는 지금 찾으려고 했던 분야는 안 맞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디시전 사이언스 저널 오브 이노베이션 그것도 이제 학술 대회는 아니고 저널 논문이고 여기다 프로시딩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프로시딩 치게 되면 이거 이런 게 처음에 그런 거겠다. 이게 아마도 학술대일 것 같아. 보통 이제 학술대회는 또 연도가 여기 뜨기 때문에 연도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해요. 최신 순으로 보는 게 좋나요? 그렇죠. 학술대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좋긴 하고 학술대회 논문을 볼 때 또 저런 것도 중요하긴 해요. 학술대회 논문을 보다가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연구가 아까 학술대회는 이제 검증이 덜 됐거나 짧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좀 더 딥하게 한번 보고 싶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 잘 그 저자를 찾아보게 되면은 그 저자가 그 논문을 실제 발표해서 놓는 경우도 있어요. 후속 연구를 계속 해나가는 그렇죠. 건가요? 보통 뒤집는 경우도 있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보게 되면 디플로잉 게이미피케이션 프레임워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임프루먼트라고 해서 저쪽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프로시딩이니까 당연히 학술대회 2017년도에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럼 저자가 이 사람이죠. 약간 스페인 계통이나 남미 계통이나 그런 분 같은데 이렇게 저자를 눌러보면 이 저자 논문 싹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글 스컬러 쓰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이거 보게 되면 저자의 논문을 쭉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연도별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이분은 이제 2017년도에 아까 이거를 보고서 내가 그 다음 거 보려고 했던 건데 그 다음에 오피스한 걸 내긴 냈네요, 2년 뒤에. 근데 이거는 인용이 10번 됐다는 의미고 인용이 40번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과 관련 후속 연구가 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름만 봐도 IoT 소프트웨어니까 이게 아마 저널일 거예요. 그러면 대충 그냥 통과로만 봐도 이거 연구했던 거가 뭔가 관련된 거를 이분이 좀 더 딥하게 연구해서 얘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뿌리를 찾아가면 도움이 돼요. 학생들이 참 안타까운 실수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 스칼라를 보통 많이 찾아요, 학생들이. 근데 구글 스칼라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PDF 한번 들어가 보면 논문이 뜨는데 풀 버전이 뜨는 경우도 있고
이건 풀버전이 뜨는 거예요. 풀버전이 뜬다는 말은 이건 개방형 저널이라는 건데 그런 거는 무료로 풀버전을 공개를 해줘요. 이런 건 좋은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사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구매하라고. 반반 정도 비율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학생들이 고민하다가 논문 한 편 사면 보통 몇만 원씩 하거든요. 사지 마세요. 사면 손해예요. 안 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여기 노안이 와가지고. 아, 저희 도서관 가면 네, 우리 학교 이제 도서관을 가게 되면 이게 또 특히 경영대학원 학생들이 잘 안 쓰는 기능이에요. 일반 대학원 왜냐하면 뭐 학생이 잘잘못을 떠나서 교수하고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하는 걸 다 경험적으로 아는데 이게 또 이제 경영대학원 학생들은 논문을 보는 경우가 좀 약간 적다 보니까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좋은 게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전자저널. 아, 여기다 검색해. 통합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애니케이션 DB 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은 쭉 떠요. 자, 근데 이건 참 좋은 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티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키워볼게요. 여기 보면 자료 유형이 아티클이 흔히 이야기하는 아까 저널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저널에 발표되는 논문을 아티클이라고 불러요. 그 단편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아티클이 2,800개, 프로시딩이 학술대회죠. 790개. 북 챕터는 보통 이런 데서 책을 전체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챕터 단위 쪼개갖고 또 계약되어 있는 게 있어서 책에 뭐 실려든 챕터, 또 전자책, 또 매거진. 매거진이라고 해서 무슨 이렇게 자동차 잡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매거진은 우리로 봤을 때 약간 학술지 개념인데 또 약간 한국인들이 보는 것 중에 기업에서 이제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고 해서 동아일보에서 나오는 경영학 페이퍼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논문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논문 아니에요. 심사 없어요. 편집장이 원하면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잡지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카테고리를 쪼개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나는 지금 아티클하고 잡지를 보겠다. 필터 적용하면 쭉 뜨죠. 여기서 보면 참 좋은 점이 여기 이제 보면 대부분 학교가 비슷해요. 여기 보면 원문 이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 원문 이용 짠 눌러보면 여기 이제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온라인 원문 보기. 일단 IEEE 쪽에서 나오는 저널들은 대부분 일단 퀄리티가 좋은 편이에요. 여기 나중에 한번 해볼 텐데 이렇게 누르면 원문을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이 이거 느려서 답답하다고 하는데 예전에 공부했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혼날 얘기예요. 옛날에 도서관 가서 일일이 다 복사하고 했는데 아 진짜요? 네. 그럼 도서관에 없는 거는 못 보셨나요? 옛날에는 없으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지금 뭔가 링크가 깨졌나 봐요. 이것도 실제 지금 리얼타임인데 링크가 깨지는 경우가 드물지가 가끔 나와요. 왜냐하면 DB가 연결돼서 판매되는 거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그것도 원문 복사라는 게 있어서 신청을 하면 원문을 복사해서 갖다 줬어요. 뭐 보름 있다가 한 달 있다가. 근데 지금도 그런 게 가끔은 있어요. 지금도 어떤 이런 뭐 게이미피케이션 모티베이션 연구하다 보게 되면 원천적인 옛날 자료가 궁금한 게 생길 수가 있는데 80년대 뭐 자료 그런 거는 DB화가 안 돼 있는 게 있으면 가끔씩 원문 복사 서비스라는 걸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국내에서 이제 그런 원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국회 도서관. 직접 가지 않아도 여기서 원문 복사가 돼요. 학생들이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자꾸 뛰어가서 복사하고 아까 구글 스콜라에 돈을 주고 사보고 하는데 뭐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 보지 않습니다. 학교에다 등록금이에요. 여러분의 등록금 갖고 운영되는 건데 이거 기능 써야 돼요. 학교 도서관을 네. 잘 활용해가지고 여기 내에서 검색을 해서 네. 논문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보면 대부분 이제 한국어로만 검색할 때 네이버에다 치는데 네이버에 치면 뭐 DBPR 같은 국내 저널 논문 사이트가 뜨는데 연구가 국내 어떤 거의 뭐 한국사와 관련된 거 독특한 비용을 제하고선 경영학의 거의 모든 분야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논문과 영어로 되어 있는 논문의 양을 비교하면은 최소 몇십 배가 영어 논문이 많아요. 그 말은 내가 굉장히 좁은 풀에서 찾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한국어로만 검색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즘에 자동 번역도 잘 되니까 웬만하면 원문 검색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행히도 링크가 안 깨지고 떴습니다. 경희대 도서관 만드네요. 그러면 이제 PDF로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원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뭐 그냥 쉽게 하려면 한국어로 번역을 때리면 이렇게 뜨잖아요. 물론 이제 구글 한국어 번역 기능이 좀 아직 약하니까 정밀하게 볼 수 없는데 대충 그냥 쓱 봤을 때 교수들도 이렇게 많이 봐요. 아 진짜요? 뭐 미국에서 온 교수님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미국에서 학위받은 교수님 상당수도 사실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고 쓱 봐서 내 분야에 맞다 싶으면 이제 좀 더 정밀하게 보고 그러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번역이 좀 이상한데 싶으면 다시 이제 아까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다시 원문을 한번 보겠다. 다시 영어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구글 번역은 아직은 조금 아쉬운데 뭐 PDF 같은 거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본인이 약간 뭐 유료로 돈을 낼 의향이 있으면 디벨도 있고 해서 PDF를 한국어로 번역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럼 좀 예. 정밀한 번역하실 때는 디벨이라는 저는 디벨 많이 써요. 걸 많이 네. 쓰세요. 이게 영어 논문을 10편 보는 것과 번역했던 논문 10편 보는 거는 그 뇌가 느끼는 피로감의 차이가 많이 나요. 어쩔 수 없어요. 모국어가 아닌데. 네 맞아요. 이렇게 학교 도서관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온라인 논문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 이런 서비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는 DB의 양이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어 치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것들도 따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주제를 네. 정한 다음에 첫 번째 스텝으로 혹시 그럼 어떤 걸 해오면 될지 검색을 해야죠. 검색을. 그 제가 하고 네. 싶은 분야에 대해서 검색을, 찾고 키워드를 다양하게 바꿔서 막 검색을 해서 네네. 기존에 어떤 연구가 나와 있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깊게가 아니라 넓게 봐야 돼요. 넓게. 연구 동향에 예, 연구 대해서. 중에 또 비슷한 게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또 보다 보면 거기서 매력적인 게 찾아지게 돼요. 이거 되게 좋은데 그럼 요걸 약간 뾰족하거나 약간 다르게 해서 나의 매력으로 바꿔야지 이런 게 보이니까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교수님은 혹시 논문 학위 논문 네. 기준으로 한 편을 완성한다고 했을 때 몇 개 정도의 문헌 참고 문헌을 찾아보면 무난할 것이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학위 논문에 붙는 편수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규정으로 보통 적을 때 한 30개, 많을 때 한 60개 정도 붙는 것 같아요. 석사 논문. 이제 제가 그냥 봤던 케이스는 30개, 60개, 그럼 60개를 보면 되는 거냐? 아니죠. 봤는데 이거는 안 맞는다는 논문도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2배에서 3배에서는 봐야 되니까는 그렇게 치면은 100개 가까이는 봐야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미리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100개를 본다고 하면 막 거기서 너무 얼어버릴 수가 있는데 100개 논문을 다 읽어보는 건 아니죠. 논문 하나가 15페이지인데 찾아봤더니 초록이라는 거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것도 그냥 한 편 본 걸로 카운팅 하는 거예요. 뭐 제목만 보고 넘겨간 건 아니, 그건 카운팅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초록이나 약간 논문의 흐름을 약간 본 것까지는 읽어봤다라는 거 카운팅 할 때 그때 한 100개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딥하게 보는 거, 딥하게 본 거가 거의 참고문으로 붙거든요. 그게 이제 한 30개, 60개 정도. 좋은 저랑 맞는 지도 교수님을 고를 수 있는 살짝의 꿀팁이 있을까요? 어떤 거는 조심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